2017년 4월 4일 경찰이 갑자기 행방불명된 한 남성을 급하게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당시 경찰이 수사 중이던 한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 3주 전에 한 여성이 심정지로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화장까지 다 끝났고요. 그런데 타살이 의심된다는 거죠. 강력한 용의자였던 남성의 직업은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하루 전에 병원에 출근했던 이 남자는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연락마저 끊겨버려요. 출동한 경찰이 이 남성의 병원부터 확인을 합니다. 원장실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정체불명의 약병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혈흔이 묻은 솜이 있었다고 해요. 병원에서 쓰는 솜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병원 CCTV를 확인해 보는데 새벽 5시경에 이 남자가 자신의 몸에 주사를 투여하고 비틀거리면서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그는 휴대폰도 두고 나갑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두고 간 휴대폰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 기록이었는데 자신이 죽인 게 맞다. 죄송하다. 범행을 자백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이런 내용을 남기고 주사를 투여했다. 경찰은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즉시 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추적이 빠르게 이루어졌고요. 당일 오후 2시 50분경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 주차장에서 이 남성의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스스로 투여했던 약이 수면제 성분이었나 봐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경찰의 예상대로 조수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시도로 번개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사가 가능하게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죠. 그렇게 드러난 이 유력한 용의자의 정체는 누구였냐? 바로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2017년 3월 당진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의사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던 사건인데 이게 처음에 유족들의 의심으로 수사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것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살해범으로 남편이 검거되면서 주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누구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웃들은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놀라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 부부는 특히 평소에 표정도 되게 밝고 운동도 함께 다니고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로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망 당시에 아내 윤 씨가 병원에서도 병사로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주변인들은 그냥 아파서 그랬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도 병사로 처리됐던 이 사망이 이게 어떻게 살인사건으로 드러나게 됐을까요? 지금부터는 아내 윤 씨가 사망했던 시점으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볼게요. 2017년 3월 12일 자정이 넘을 무렵 충남 당진의 주택에서 119 신고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쓰러졌고 호흡 마비를 일으켰다는 내용이었어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편 최 씨는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내 윤 씨는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됐죠. 당시 나이 45세였어요. 너무 젊죠. 남편 최 씨는 구급대원에게 외출을 나갔다가 왔더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 외출 전에는 괜찮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윤 씨의 사망은 병사로 처리가 됐고요. 시 씨는 화장됩니다. 병사로 처리된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그녀의 사망은 잊혀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윤 씨의 사망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 씨의 친정 식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녀의 언니가 아주 강하게 최 씨를 의심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한 친정 식구들이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뒤에 경찰서에 찾아와서 최 씨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친정 식구들은 왜 최 씨를 의심했던 걸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례식장에서 남편 최 씨가 보였던 모습이에요. 아내가 45이면 너무 젊은 나이에 사망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태어난 거죠. 아무렇지 않은. 근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갑작스럽게 비극이 닥치면 사람이 현실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표정의 문제만은 아니었다고 해요. 윤 씨의 친언니의 말에 따르면 망자의 남편이면 상주잖아요. 근데도
빈소를 계속 이탈하고 자리를 너무 자주 비우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찾으러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막 서운함을 느낄 정도였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장례가 딱 이틀만 치러지고 화장이 아주 빠르게 진행돼요. 아내의 장례식이 2일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3일장으로 치러지는 게 일반적인데 딱 이틀. 그러니까 아내가 12일 새벽에 사망을 했으니까 13일을 지나서 14일에 발인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13일에 발인이 된 거예요. 하루 차이긴 하지만 발인이 보통 오전에 진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정말 짧게 장례가 치러진 거죠. 그리고 이 짧은 장례식 이후에 시신도 빠르게 화장됩니다. 저희 작가님도 이거 준비하면서 장례식장을 정말 수십 번 가봤지만 이 일장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 이 부부가 재혼을 한 사이였어요. 최 씨는 전처와 이혼을 했었고 윤 씨는 전 남편과 사별했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게 돼요. 되게 빠르죠. 그로부터 1년 만에 윤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상했던 점은 이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윤 씨가 2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평소에 심장 관련 질환도 없었거든요. 수상한 정황이죠. 유족들이 의심할 만합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해서 수사에 들어갑니다. 시신이 이미 화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포착하게 돼요. CCTV와 기록이었어요. 실제 CCTV 캡처 사진이에요. 최 씨의 병원 CCTV에서 윤 씨가 사망하기 2주 전에 그가 약물을 제조하는 모습, 그리고 주사기를 챙겨서 퇴근하는 모습이 찍힌 거죠. 이걸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병원 밖으로. 두 번째로는 직원들 명의로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한 기록까지 확보된 겁니다. 왜 직원들 명의로 했을까요? 이쯤 되면 최 씨도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의심받고 있구나. 점점 더 쪼여올 거고 도망칠 곳이 없겠구나. 거의 들켰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결국 최 씨는 자신의 팔에 정체불명의 주사를 놓고 어머니에게 자백 문자를 남기고 도주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주를 했다가 영동고속도로에서 검거가 된 거죠.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요. 약물을 이용해서 아내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 씨가 진술한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릴게요. 최 씨는 병원 직원들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요. 그리고 약국에서 수면제를 14일치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명의로는 근육 이완제를 구입해요. 이때 사용한 이완제가 제가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때 사용했던 그 근육 이완제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미국에서 사형 집행할 때 쓰이는 약물이에요. 이게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이다 보니까 당연히 과도하게 사용하면 심장 근육도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약물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마치 목을 졸린 것처럼 숨을 쉴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심장이 정지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최 씨는 수면제를 부숴서 가루로 만들었고요. 근육 이완제 분말은 식염수에 희석을 해서 주사기에 넣어둡니다. 이걸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언제 죽일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에 저녁밥을 다 먹고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먼저 마시게 했던 거죠. 일단은 잠이 들어야 자기 맘대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됩니다. 아내는 잠들었고요. 그는 아내의 팔에 근육 이완제를 주사하고 이후 밖으로 나가 외출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죠. 30분 뒤에는 집으로 귀가를 했고요.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를 합니다.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아내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살인에 우연히 발견한 최초 목격자인 척 아내를 살리고자 온 힘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연기를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됐죠. 사건 발생 4개월 전에도 최 씨가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서 윤 씨가 결혼 이후에 2번의 심정지를 겪었다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사망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심정지에서 사망을 한 건데 이 첫 번째 심정지도 남편이 벌인 범행이었던 거죠.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119가 출동했을 때 이날도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윤 씨가 목숨을 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때 병원에 갔다가 깨어나고 나서도 윤 씨는 내가 심정지를 일으켰던 게 그냥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최 씨의 첫 번째 살인 시도는 미수로 그칩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최 씨는 두 번째 시도에서 주사를 놓고 30분 동안 밖에 나갔다가 온 거예요. 시간을 끈 거예요. 충분히 몸에 약이 퍼지도록.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한 거죠. 당연히 피해자에게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이 살인을 하고 싶어 했던 범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넉 달 전에 심정지로 병원에 왔었던 환자가 또다시 왔다? 병사 처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병원 측에서 아내가 사건의 피해자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 첫 번째. 최 씨가 사용한 근육 이완제는 투여하고 4시간에서 5시간만 지나면 다 분해가 됩니다. 몸에 흔적이 남지를 않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약이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심정지 때 이송된 병원에서도 약물을 넣었다거나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거기까지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피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지금 죽냐 사냐 이런 상황에서 약물 검사보다는 일단 살리는 게 먼저잖아요. 응급처치가 우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족의 별다른 요청이나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약물 검사를 굳이 시행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심정지를 일으킨 아내가 병원에 이송이 됐고 병원 입장에서는 넉 달 전에 심정지로 실려온 환자가 또 왔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녀의 병력이 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병사 처리가 된 거고요. 상황이 최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간 거죠. 이후에 빠르게 시신을 화장한 최 씨는 완전 범죄를 완성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유족의 의심은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유족들은 남편이 재력가였던 아내의 돈을 노리고 범행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사망한 아내 윤 씨가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부부가 함께 살던 건물도 아내 소유였고요. 가치는 1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재혼 이후에는 1억을 들여서 남편에게 병원을 차려주기도 했고요. 외제차까지 사줬다고 해요. 그간 체납된 세금도 모두 대신 내줬고요. 그러면 최 씨 입장을 좀 보자면 최 씨 입장에서는 아내를 죽일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최 씨는 이렇게 말해요. 평소에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족과 주변 사람들은 아내가 남편을 끔찍이 생각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경찰 또한 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범죄로 판단을 했어요. 이유는 아내가 사망한 이후에 남편이 보였던 행적 때문이었어요. 장례식이랑 화장이 되게 일찍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불과 2주 만에 아내 소유였던 건물이 남편 명의로 이전이 된 거예요. 이 밖에도 사망보험금, 아내 명의의 예금, 총 7억 원이 남편 계좌로 옮겨집니다. 물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했던 거죠. 모든 게 다 일사천리였어요. 사실 최 씨의 주장대로 범행 동기가 부부 갈등이었으면 이혼을 하면 되죠. 물론 부부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이런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도 계획적이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문제다? 무조건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 씨에게는 아내의 돈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의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돈에 집착을 했을까? 이런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 씨는 명문 의대를 졸업했고요.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할 정도로 인지도를 쌓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입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면서 보험 사기에 연루된 거예요. 이때 소송에 휘말리면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죠. 이것 때문에 병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졌고요. 적자가 누적되면서 결국 병원을 폐업하게 됩니다. 병원이 보험 사기에 가담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최 씨는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됐고 매달 800만 원의 양육비 부담을 떠안게 됐죠.
의사니까 이제 이후에 다른 병원에 다른 성형외과의 페이닥터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더 큰 사고를 쳐요. 안면 리프팅을 해주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서 벌금형을 받게 됐고 사흘 후에는 안검하수 교정술 과정에서 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하면서 환자가 사망했던 거예요. 결국에는 막대한 보상금을 떠안게 됐죠.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되게 의심스러운데 이게 자격이 있든 없든 이미 업계에서는 안 좋은 소식들이 쫙 퍼졌습니다. 더 이상 페이닥터로도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그가 문을 두드렸던 곳이 결혼정보 업체였어요. 여기서 사망한 윤 씨를 만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이 결혼정보 업체를 찾아간 것, 이것도 다 계획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랑이 그리워서 배우자가 필요해서 그 와중에 그래서 결혼정보 업체를 찾았을까요?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걸 내세워서 자신의 계획에 쓰일 도구를 찾았던 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최 씨는 윤 씨와 결혼을 하게 됐고요. 윤 씨는 자신의 고향인 당진에 내려가서 성형외과 병원을 차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최 씨는 윤 씨의 도움으로 당진에서 병원을 개업해요.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 다 대부분 윤 씨가 부담을 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최 씨는 다시 진료를 시작합니다. 병원은 뭐 그럴듯하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무렵부터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최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최 씨는 아내가 시댁과 심한 고부 갈등이 있어서 관계가 끊어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처에게 지급하던 양육비, 아이들 면접 교섭권 문제로도 갈등을 겪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남편이 그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만나는 거를 싫어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것, 이것도 갈등의 이유였다. 그러니까 최 씨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갈등이 생각보다 깊었던 걸로 보여요. 최 씨는 이런 갈등 속에서 이러다 이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했을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적으로 최 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게 다 아내의 돈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갈등 때문에 한순간에 다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병원에 투입된 아내의 돈이 빠져나가면 병원 운영은 바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전의 사고 경력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없죠. 하지만 아내가 죽는다면 남편은 그 돈을 전부 상속받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범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유족과 경찰, 검찰의 판단이 이러했습니다. 돈을 노린 남편의 계획적인 범행이다. 근데 저는 이런 어떤 경찰의 판단에 조금 더 생각을 보태고 싶은 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렸던 그 시점과 이유부터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다시 재기하는 발판 정도로 결혼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결혼 이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해서 내가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다면 본인이 말했던 저 갈등의 이유 자체를 좀 없게 해야죠. 아내가 싫다는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100%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가면을 쓰고서라도. 그러니까 살인을 할 정도로 살인을 계획하고 이런 행동을 할 정도로 이혼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살인자 안 되고 그냥 아내 원하는 대로 맞춰주고 사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유족도 경찰도 법원도 돈을 노린 계획살인으로 가기는 했는데요. 그 계획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결혼의 진짜 목적이 그냥 발판 삼기 위함이었는지 아니면 결혼을 하고 살해를 한 뒤에 상속받을 것까지 생각을 했었던 건지. 재판에선 남편은 끝까지 부부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스터리죠.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지만 뚜렷한 증거와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는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량이었어요. 검사 측은 수법의 잔인함과 동기의 악함을 이유로 남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간 누리던 것을 잃게 되니 결국 돈 때문에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35년이었어요. 아내의 재산만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 갈등이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최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경찰은 사형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또한 35년이 나오게 됐고요. 최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묻힐 뻔한 윤 씨의 억울한 죽음은 아쉬운 판결로 대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임신을 간절히 바랬다고 합니다. 죽기 이틀 전 그녀의 마지막 검색 기록은 임신 잘 되는 법, 그리고 그녀의 소망 노트에는 행복한 미래를 그렸던 바람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대박 성공. 우리는 100년애로 합니다. 저는 남편의 아들을 낳을 겁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랑했던 사람에 의해 무참히 깨진 안타까운 바람들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